슈퍼 선벨트 지역 개발이 빨리 되고 있는 지역, 신규 주택을 오히려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역량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지금 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리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최근 2024년 NAR에서 발표한 리노베이션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의 603빌리언 달러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최근에 있어서 이러한 리노베이션에 대한 붐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시장 분석도 해보고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이후로 현재까지 고금리 시장의 상황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미국인들이 고정 효과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금리가 높음으로써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이나 낮은 금리로 재융자를 했던 분들이 다시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더블이 되는 모기지 금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그동안의 집값이 많이 상승함으로써 구입 비용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집값이 상승했다는 데 이유가 있죠. 그럼 기존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에쿼티가 많이 상승을 했죠. 순자산이 늘어남으로써 사실 그 순자산을 재활용했다. 크레딧이라든지 또는 캐시어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리노베이션을 했던 경우, 두 번째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차라리 레노베이션을 해서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시장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은 에너지 전략, 친환경 정책, 신규 주택이 활발한 지역시장에서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유틸리티를 전략하기 위해서다. 왜냐? 새로운 집들은 친환경 정책에 익숙해지고 에너지 이피션시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보다는 전기, 인슐레이션, 방음, 그리고 뭐 태양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에너지 전략형이나 친환경 정책을 감안한 신규 주택이 건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변화 또는 경제적인 변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로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리타이어를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당장 팔기에는 그렇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려고 하니 좀 불편한 면도 있고 다시 그걸 개조를 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하지 않았는가. 베이붐 세대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죠. 사실 리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있었던 부분이 욕조 부분, 그리고 계단에 있는 2층짜리 집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됨으로써 많이 선호하는 게 단층형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조하는 레노베이션이 좀 많지 않았는가. 최근에 리노베이션이 활발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요인, 정책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그 외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 혼합되면서 2024년 리노베이션이 많이 증가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리노베이션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캐피탈 임프루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떤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유지 관리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고장난 거를 고쳐서 쓴다. 우리가 수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거 유지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완전히 리플레이스 한다. 뭐 지붕을 고쳐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새로운 뭔가를 개선을 통해서 창출한다. 우리가 임프루먼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캐피털 임프루먼트인 경우에는 집을 팔 때 캐피털 게인 텍스라 그러죠. 양도소득세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유지관리라든지 수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임대를 놓았는데 거기에서 임대료가 들어왔었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임대료를 반영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가는 지출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세금 공제를 받는 항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베이션 자체는 우선 캐피탈 임프루먼트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되었던 친환경 정책에 맞물려서 에너지 전략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합당한 리노베이션이 증명될 경우에는 up to $3,200까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리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후화 때문이죠. 주택이 노후화가 됐을 때 유지관리, 수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로 우리가 가야 된다. 미국에서 50개 주가 있고 그 50개 주에서 오래된 거대 대도시가 있고 또 신흥 도시가 있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자, 평균적으로 미국의 주택의 연령이 40년생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틀리겠죠. 어떤 신흥 지역은 40년 되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집일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40년생 정도면은 노멀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은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오래된 거대 도시인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나오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땅이 일단은 비싸고 또 땅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미 도시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닝 체인지라든지 빌딩 퍼밋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처럼 슈퍼 선벨트 지역,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이 됨으로써 개발이 빨리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산업이 중심이 돼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작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주택을 오히려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신규 주택을 많이 직접 분양을 했고 이 지역의 성격 자체가 리노베이션을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연식이 좀 짧거나 또는 새 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타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상담을 할 경우에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러한 분들의 주 거주지가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시카고, 보스턴 이런 지역의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성행되고 있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나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해서 거주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리노베이션 자체가 오히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2024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 때까지 리노베이션이 많이 다루었던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노베이션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를 유심히 보시면은요, 환경적인 요소가 또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 23년 동안 고금리 시대에서 계속 살았고 집값의 상승이 이러한 리노베이션이라는 또 다른 파생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트렌드의 변화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서 나온 하나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미래의 트렌드로서 끊임없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